안녕하세요. 아동정책 역량평가 보호 종료 아동과 다문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강의할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 이성남입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특별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객관식으로 문제를 좀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혹시 맞춰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5살에 보육원에 입소하였다. 두 번째, 보육원에 21년 거주하였다. 3번, 고등학교 3년간 학급 실장을 하였다. 4번, 옥조 건정 훈장을 수여하였다. 5번, 교육 전문 직원 장학사에 합격하였다. 이 5가지 중 혹시 저의 소개로 올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4번 같은 경우엔 옆에 힌트가 있네요. 그렇죠? 옥저 건정 훈장을 지금 제가 수여하였고 정답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1번부터 보시면 1번 저는 5살에 보육원에 입소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21년 거주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육원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보호 종료 아동과 다문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보호 종료 아동 출신으로 현재는 이제 저희를 이끌 때 이제 자립 청년으로 일컫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틀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2년간 학급 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좋은 또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5번은 현재 제가 올 6월에 장학사에 합격해서 이제 조만간 내년에 교육지원청으로 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집필한 저서로는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5살에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보육원에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제가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감정이고 또한 저를 이끌어서 고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매치가 잘 되어서 고아라는 말, 특히 고아라는 말을 쓸 때에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런 경험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고아여도 괜찮다, 보호아동이어도 괜찮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괜찮고 또 여러분 또 부모님께서 우리 베트남 사람이라도 괜찮다, 태국 사람이라도 괜찮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는요, 나행고 TV입니다.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를 줄임말인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호 아동의 어떤 발생 원인 그리고 보호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진실과 그 외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한 지원과 차별 그리고 지원과 자립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보육원에서 성장해서 퇴소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저를 바라보는 아빠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일까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보육원에 퇴소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할까라고 봤을 때 아동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아동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죠.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심리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그리고 어떤 사회관계적인 측면이든 모든 면에서 많이 필요하죠. 그에 반해서 존엄,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 너무나 존귀하고
그리고 고귀한,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존엄성과 그 다음에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그래서 삶의 어떤 주도성을 가져야 되고 자율성이 허락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유롭게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하고 또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아동을 정의를 했는데 그 아동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아동이 가지는 그 권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아동은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한 삶은 어떤 권리를 가진 그 아동은 행복해서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어떤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삶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하고요.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라는 것은 어떤 아동이 주어지는 권리와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동을 위하지 않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고요. 그것은 형법, 복지법,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이나 어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리고 가중처벌에 의한 그러한 그때 모두 다 아동학대에 속하고 그것들은 즉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아동들이 누려야 하는 그 어떤 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행복한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아동은 어떤 삶의 만족들을 그들의 삶의 만족들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권리, 발달, 보호 이 세 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정책에서 아동 정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권리와 발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이 인권의 존중 정도와 심지어 학교에서의 참여, 학생 참여 그리고 발달을 위해서 여가시간 만족도는 얼마나 되어야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얼마나 있으며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재학대 판정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호를 하고 있는가? 공적 아동 보호 체계를 완비하고 있고 공공 보육 이용률을 하고 있고 아동 결핍 지수를 통해서 보호가 잘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호 조치 아동. 여러분 보호 조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가정 밖에 가정을 이탈한 부모가 떨어진 그런 사람들의 발생 원인과 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호 종료 아동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은 학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놀라셨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위혼 부모 혼외자이고요. 부모 이혼 등등 부모의 빈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호 조치 아동의 조치를 현황을 보면 이제 양육시설에서 33.7%, 가정 위탁에서 25.9%가 되고요.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기 앞서서 이제 그렇다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의 현황을 보면 시설이 280개가 있고 그다음에 속해 있는 인원이 11,000명가량 됩니다. 여기에서 그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로 있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동복지법 제57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애 의무입니다. 그 장애 의무는 보호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은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동 복지 시설이 있지만 아동들이 그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권리를 보장을 통해서 어떤 친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권리의 실현이라고 우리 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면요.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고 학대당하는 사람, 즉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양육할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 학계에서는 1%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명 중에 10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어떤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아동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다문화 학생 수인데요. 다문화 학생 수를 보면 이제 인구는 줄지만 다문화 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19년 보면 15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도 제가 다문화 업무를 했는데 정말 제가 있는 곳은 경북인데요. 경북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국인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그러면 외국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2040년 되면 무려 228만 명이 될 거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그리고 다문화 아동의 실태를 보면 현재로서는 106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2.1%를 말하고 그 다음에 17,000명가량 다문화 출생아의 수가 되겠고요. 5.9% 이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 다문화 수용 조사라고 있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어떠한 다문화 가족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50%,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일상 속에서 다 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다음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또 이제 보육원에 있는 기약 없이 코호트 격리를 당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선생님, 우리 언제쯤 밖에 나갈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코호트 격리를 인해서 보육원 교사들도 휴가를 못 가고 있고요. 이렇게 꼼짝없이 보육원에 갇혀 지내는 이러한 친구들, 그리고 출입이 금지된 친구들,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의 외출도 허용되지 않는 이 상황, 참 너무나 안타깝 것 같습니다. 그 통째로 봉쇄되어 있고, 단체 생활에는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기약 없이 격리되는 이 코호트 격리가 너무나 암담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17일 매일신문인데요. 보육시설 차량 표지판 의무화,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차를 다 노란색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었고, 이것은 즉 배려가 없었다.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그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 때문에 탑승을 거부하고요. 보호아동이라는 어떤 그 꼬리표, 낙인 찍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그 보호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동을 진정으로 배려하지 못한 그런 법 개정이다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최근에 권고를 했습니다. 2016년 조사한 바로는 바에 의하면 보호종료 아동의 기초생활 수급 경험이 40%이고 대학 진학률은 52%,
월 평균 수입이 123만 원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만 18살에 사회에 나오는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인권 침해라고 얘기해서 어떤 국가인권위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 방안 마련하고 주거 환경, 그리고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설치하고요. 그 다음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 그리고 교통부 장관에게는 주거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취업 지원 등 이러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즉 인권을 이제 보장하라는 것이죠. 너무 암담했지만 그러한 어떤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슬픈 현실을 보면 드라마에서도 항상 보면 대중매체에서 고아에 대한 어떤 나쁜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니 아이들의 그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어떨까요? 다문화 가정도 학교를 외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느냐?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선생님의 차별 대우, 부모님의 관심 부족, 외모 등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너무나 슬프고 빨리 고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법에 보면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있으며, 제33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으나 이러한 고아들과 보호 아동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아이들, 그리고 보호를 받고 또 관심을 받아야 되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다문화 학생들이 이러한 차별과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과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좀 더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헌법을 한번 얘기를 하고, 하나 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보면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제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와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정으로부터 분리, 모든 아동은 이름, 국적을 가진 권리를 가지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당사자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 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상황 등을 법률로서 이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법과 관련된 거였고, 다시 어떤 조항과 관련된 거라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보다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는 생존권, 보호, 발달, 참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호와 발달은 앞서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큰 흐름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생존과 참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보육 아동들은 이 생존권을 올바르게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탈당하고 있을까요? 적절한 생활 수준, 이 생존권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 섭취, 보건 일종, 보건 서비스.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위해서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용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마다 그 어떤 용돈 주는 방법이 그리고 용돈을 주는 시기 그다음에 그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보육원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통장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통장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사례는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안전한 주거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가출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참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최선의 방법이 가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사는 데서는 어떻게든 안전한 주거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편한 어떤 그 충분한 영양 섭취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유를 바꿔서 핫도그를 먹는다든지 또한 그 어떤 앞서 말씀 못 드렸지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산에서 도토리를 줍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보호권의 말씀을 드리면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이 보호권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학대, 방임, 폭력과 약물, 차별. 제가 보육원에 성장했을 때는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대가 상당히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방임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호 종료 후에도 방임을 당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폭력과 약물 이거 상당히 문제인데 어떤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특수를 부린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이동했을 경우에 어떤 성희롱 같은 것들도 있고 차별은 너무 심하죠. 학교, 사회, 직장,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돈을 잘 벌어도 고아라서 그래. 뭐 잘못을 해도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래. 근본이 없어서 그래. 족보가 없어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고요. 보호아동에 대한 그렇다면 보호아동은 어떤 차별을 당하는가? 학교 초에 담임선생님 손들어 가정통신문제까지 어머니 사인 받아오세요. 고아에 대한 차별. 어버이나 부모님께 편지 쓰고요. 또 심지어 퇴소를 하고 집을 계약할 때도 계약 안 해주는 그런 차별도 겪기도 하고요. 가장 심한 것은 네 아버지 뭐 하시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 중심의 가족 중심, 혈연 중심.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확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연, 그 다음에 혈연. 이게 참 중요한데 좀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고요. 발달권입니다.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고요.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입니다. 이 발달을 통해서 교육, 여가, 문화생활, 생각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데 보육원 아이들이 또 다문화 아동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교육을 당연히 이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가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참여권에 보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호아동과 다문화 아동들이 얼마나 그 삶 자체, 그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그리고 사생활 보호, 면접 교섭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 자립심을 길러주는 건데, 어떤 보육원 있으면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잘 없어요.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주어진 어떤 국가의 그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는 될 수가 없으니 상당히 너무나 좀 이것도 암담하고, 면접 교섭권. 면접 교섭권은 부모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만나지 못하니 자아정체감에 큰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정책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어 왔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의 어쨌든 다문화 정책은요, 다문화 가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어떤 정착을 해야 되는가. 보통 다문화 가족이 아니라면 그냥 경험해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격차 해소, 결혼 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군 입대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이것들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고 계속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의 이 교육 격차인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 중에 보면 학업 중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학습 공백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맞춤형으로 학습을 지원해야 되고 사회 부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글로벌 인재가 되지 못한다든지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교육 격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 회복. 다문화 보호 아동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도 교육 회복 정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인권 침해 개선도 필요하죠.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등 다문화 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제 결혼 중개 광고의 성차별, 인권 침해 행위 규제 등 관리를 강화하고 결혼 이민 여성의 경력 개발 지원을 통한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결론 중에서도 보면 이제 고아 인식 개선입니다. 고아 인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고아들을 부를 때 외로운 사람,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 동정해야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켜진 아동, 특별한 아동, 발견된 아동, 맡겨진 아동으로 지켜졌다.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사랑을 받고 살은 지켜진 아동이고, 그리고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살핌과 성장을 받고 있는 발견된 아동이며,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맡겨진 아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문화도 인식해야 됩니다. 이 다문화 아동들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아동들을 위해서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권을 보장해 주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창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포용성과 갈등 해소를 통해서 이 다문화 아동들이 보편적인 어떤 집단으로서 인정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공존, 함께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네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정당하게 일할 권리, 행복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보호아동과 다문아동들이 어떻게 어떠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것들이 곧 사회 계층 이동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인 평등, 누구나 다 그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인관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사회적 소속감과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라고 이 네 가지의 권리가 잘 실현되어야지만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다. 이 권리를 꼭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다 좀 더 앞서 나왔던 사회적 통합,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통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 보호아동과 다문화 아동들이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존중받는 사회로서의 포용력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통해서 공정한 출발을 이루어내야 되고, 지역 돌봄 서비스나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고, 균형 잡힌 성장과 든든한 버팀목을 통해서 우리가 긴급 지원을 잘 해줘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궁극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입니다. I Can Speak라는 게 있는데, 틈만 나면 미는을 넣고 동네를 들쑤시는 한 할머니와 원칙주의자 국어 공무원과의 티격태격 웃음 이야기입니다. 나같이 험한 과거를 가진 여자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런 자신의 과거를 용기 있게 말함으로써 이 사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억세고 괴팍한 할머니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고아나 보호아동이나 다문화 아동이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두운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외쳐야지만 우리의 진실을 알리면 누군가 우리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모든 권리들이 실현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은 아동 중심, 다문화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생존, 보호, 발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아동 참여 원칙 총 이제 네 가지 그 기본 원칙, 우리가 그 네 가지를 바탕으로 보호 아동의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행복할 권리,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 인간다운 생활권, 이 실현되어야 하고, 다문화 가정의 보편적인 권리, 그 보편적인 권리, 존중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래서 누구나 행복할 권리, 아동과 보호아동과 다문화 가정의 차이와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이것들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